안녕하세요. 호주경제TV의 카메라는 역시 캐논입니다. 오늘은요, 3월 7일이고요. 여러분들하고 오늘 같이 보실 그 보고서 내용은 커먼웰스 뱅크에서 나온 거고, 그리고 3월 2일 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호주 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가 있었죠. 통화정책회의가 있었는데, 간단하게 이제 통화정책 방향성을 이제 보면, 기준금리는 동결을 했고요. 현재 0.1%포인트의 최저금리를 계속 이어가고 있죠. 기준금리는 동결을 하고 3년물 호주 국채 수익률은 0.1%에 고정을 해놓는다. 그러니까 YCC 고정을 해놓는다는 거죠. 계속 국채를 매입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QE 같은 경우는 100 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1000억 불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한다, 연장을 해서 진행을 한다는 거고, 크게 변화된 내용은 없습니다. 네, 다음은요, 이제 What has changed since the last board meeting on February 2? 그러니까 2월 2일 날 통화정책 회의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호주에 어떤 통계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열을 했어요. 그러니까 호주 경제가 대체적으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하나하나씩 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처음에는 이제 호주는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백신 접종이 시작을 했는데 3월 1일부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누적으로는 한 76,800명이 백신 접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의료진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공항에 있는 관계자분들, 그리고 이제 일선에 있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병원, 그리고 뭐 양로원이라든지 요양원 같은 경우, 그리고 장애인 시설, 이런 분들이 먼저 이제 접종을 시작을 하는데 누적으로 한 76,800명이 지금 현재 접종을 했다. 예,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오늘 날짜가 오늘 이제 아침이기 때문에 727명으로 이제 잡혔는데 좀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말에는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근데 평일에는 한 10,000명 정도에 육박하게 계속해서 접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일이요. 조금씩 늘려가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번에 뭐 이탈리아가 호주 아스트라제네카 나온 백신을 수출을 막았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야, 우리 자국도 지금 백신 접종을 다 못했는데 이걸 왜 수출하니? 그러니까 우리 자국 다 채울 때까지 니네 이거 수출 못해, 이렇게 얘기했는데 호주 총리는 이 코멘트를 아직 하지를 않아가지고 제가 뉴스는 일단은 막혔다라는 것만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뿐만이 아니고 지금 프랑스라든지 이 나라들도 이렇게 수출을 막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신이 확실히 효과가 있다라는 게 이제 나오다 보니까 야, 이거 백신 접종을 하면 코로나가 확산이 예방을 할 수 있다. 95%뭐 예방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이 예방하게 되면 일상으로 더 빨리 복귀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경제를 살리는데 백신이 이제 효과적이다. 예,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이탈리아에서도 백신을 수출을 못하게 막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 외교적으로 갈등을 안 빚고 잘 해결되기를 바라봅니다. 예, 다음 보실 내용은요, 이제 코오로직에서 나온 주택가격 상승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2월 달에 월별로는 가장 큰 상승을 보였죠. 그러니까 2003년 8월 이후로 가장 큰 상승세를 나타냈다. 그러니까 연간으로 따지고 보니까 한 4% 정도 올랐다. 이거를 이제 통계 자료를 이제 보시면요, 코오로직에서 나온 통계 자료고요. 전국적으로는 월별로는 2.1%, 그 다음에 분기별로 4.0%, 그러니까 4% 정도, 연간으로도 4% 정도 상승을 했다. 그러니까 중간 가격이 거의 이제 60만 불에 육박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판매된 집들이 이제 쭉 나열해가지고 보니까 이제 중간에 한 60만 불 정도가 이제 된다. 그러니까 각 주별로 이제 보니까요, 월별로 시드니 같은 경우는 뭐 한 2.5%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예, 시드니가 가장 뜨거웠네요. 그러니까 다른 주에 비해서 시드니가 월별로 그러니까 1월부터 2월 달까지 가격이 가장 뜨거웠다. 그 다음에 분기별로 이제 3개월을 끊어서 이제 보니까 가장 뜨거운 곳은 다윈이 이제 가장 뜨겁고요. 그 다음에 호밭이나 다윈이 연간으로도 보니까 굉장히 큰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캔버라도 마찬가지고요. 네, 아무튼 멜번 같은 경우는 연간으로 마이너스 1.3%를 기록하고 있는데 락다운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자료에 그래프로 이제 다시 보여드리는 건데요. 아까 전에 뭐 전국적으로 2.1% 정도 1월 달에서 2월 달에 큰 상승세를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거의 뭐 직선이죠. 네, 다음에는요, 그러니까 AI 그룹에서 나온 구매자 관리 지수가 3.5%포인트 올랐는데, 이게 보니까 이제 3년 내 최고치를 경신했다. 2월 달에 58.8%를 기록했는데, 그래프를 이제 보시면, 이제 여기 와 있죠. 그러니까 58% 정도. 50% 밑에는 이제 경기가 수축 국면에 들어간다라는 거고, 위로는 이제 경기가 확장인데, 이제 구매자 관리 지수 같은 경우는 설문조사예요. 그러니까 각 회사마다 이제 뭐 물품이라든지 아니면 자재라든지 이런 거를 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구매를 이제 관리하는 매니저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드려요. 설문조사를 드려가지고 경기가 좋을 것 같습니까? 나쁠 것 같습니까? 우리 회사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공표하고, 우리 회사는 아직까지 회복이 잘 안 돼가지고요. 좀 나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거를 이제 100으로 이제 나눴을 때 좋을 것 같은 사람이 58%를 차지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앞으로도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호주 경제가 상당히 좋을 것 같다라고. 네, 다음은요, ANZ뱅크에서 나온 구인 광고 통계인데요. 2월 달에 7.2%가 상승을 했다. 그러니까 영년하고 비교해서 보니까 한 14.4% 정도가 높게 나왔다. 그러니까 상당히 고용시장에도 구인 광고가 늘었다라고 보면 상당히 좋다라는 거죠. 코로나 터지기 이전에 이 정도 레벨보다 한 13.3%가 정도 높다라는 거.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했다. 구인 광고에서는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 네, 다음에 이제 보실 내용은요. 주택 지금 대출인데 신규 대출이 한 10.5% 정도 1월 달에 증가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이것도 역사적으로 가장 크게 상승했다. 288억 정도를 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해준 건데, 이제 오른쪽 제가 이제 찾아놓은 자료를 이제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택 신용대출이, 그러니까 모기지 대출이 크게 증가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큰 게 증가를 했다라는 거고요. 이 정도 레벨까지 올랐으니까 은행들이 모기지 대출을 얼만큼 많이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시장금리가 올라서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지금 2년 정도 뭐 2년에서 한 5년 정도 고정금리를 준다고 해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거죠. 나중에 이제 변동금리로 바뀌게 되면 신규 고객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는 크게 영향이 없겠으나 이제 뭐 나중에 이제 변동금리로 바뀔 때 금리가 상당히 높다라는 거. 그러니까 금리가 높아질 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주택 구매를 하셨으면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거는 리파이낸싱은 제외예요. 네, 이거는 뭐 실거주자 그 다음에 투자형 늘었다라는 거고요. 네, 다음은 신규 주택 건설 승인이 19.4% 정도 떨어졌는데 1월 달에요. 이거는 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홈빌더 영향이 가장 컸습니다. 12월 달에 가장 크게 상승을 했죠. 뭐 91% 정도까지 상승을 했으니까 홈빌더 부양책이 조금 삭감이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확 줄었다. 한 20% 정도 줄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아직까지는 현재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이제 보시면요. 건설 승인인데요. 19.4% 정도가 하락했다라는 거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근데 이제 나눠서 이제 볼게 주택이라든지 유닛이라든지 따로 나눠서 이제 보면
유닛은 아직까지도 건설 승인이 회복을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파트 승인은 지금 안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줄어가고 있다. 대신에 이제 주택 같은 경우는 수요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건설 승인이 굉장히 높게 건설 승인을 이끌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에서도 뉴스에 나온 내용이 뭐냐면 아파트에 일하는 노동자가 일자리를 못 구하고 있는 반면에 단독주택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하우스 빌더 이런 분들은 일이 지금 너무 많이 밀려 있어가지고 레노베이션 하시는 분들은 뭐 보니까 2022년 말까지도 지금 일이 밀려 있어서 이거를 지금 다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다. 빌더 협회 뉴스를 보니까요. 빌더 협회 뭐 리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2022년까지도 지금 고객들의 요구를 지금 못 들어줄 정도로 일이 굉장히 많이 밀려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일이 많이 밀려 있다 보니까 빨리 해달라고 하면 할수록 리노베이션 가격이 올라간다. 그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홈빌더의 영향이 가장 컸다라는 거. 예, 다음은요, 호주 2월달 물가 상승률인데, 예, 전에 얘기해드렸듯이 호주는 이제 독특한 방식이 있어요. 트림민 메저라고 그래갖고 절사평균인데, 위에 가장 물가가 크게 오른 거 30% 자르고요. 밑에 가장 크게 낮아진 거 30% 잘라가지고, 이제 중간에 이제 변동률을 레인지로 보는 건데, 그게 한 0.3% 정도 증가를 했다. 근데, 이걸 보여드리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주 헤드라인 CPI인데 이게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쭉 떨어졌다가 이제 한 0.9% 정도 0.9% 정도 올라왔다. 그러니까 물가가 앞으로 조금 상승할 여력이 이제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앙은행도 물가가 어떻게 될 것 같냐 긴축을 하기 전에 물가라든지 고용을 보겠다고 했으니까 이게 이제 나오는 대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정도로 올라왔다. 네, 그 다음은 임금 성장률인데 이게 한 0.6%가 12월 달 그러니까 3개월 4분기에 증가를 했다. 근데 가장 빠른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다. 18개월 동안에 가장 빠른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는데 가장 빠른 페이스라고 그래도 이게 요 정도 증가한 거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호주는 계속해서 임금이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최저점을 찍었다. 코로나 때문에 최저점을 찍었다라는 거죠. 임금 성장이 그만큼 하지 못하면 물가가 올라서 장바구니도 가벼워지지만 임금이 안 오르니까 사람들이 위축이 되죠. 디플레이션 압력이 이것 때문에 이게 임금이 성장하지 못하면 지속적으로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는 게 살짝 오를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물가가 하락할 수 있는 위험이 디플레 압력이 세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다음은요 이제 기업 투자인데 기업 투자가 한 12월 달 4분기에 3% 정도 증가를 했다. 가장 큰 분기별로는 가장 크다. 8년 반 만에 가장 큰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근데 이것도 약간의 기저효과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8년 반 만에 가장 큰 상승세를 보인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조금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호주 기업들이 이건 섹터별로 이제 나눠서 이제 보는 건데 계속해서 이제 줄어가고 있다. 그 상태에서 약간 오른 거지 뭐 페이스 자체가 이게 경기가 살아날 것 같아. 막 기업들이 막 투자를 늘리고 이런 걸로 볼 수는 없다. 아직까지는. 그 신호가 잡히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섹터별로 봤을 때, 그러니까 주거용 빼고 건설을 보니까 이게 이제 규모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다른 그나마 조금 증가한 게 뭐냐면 기계라든지 장비 쪽 투자가 조금 늘었다. 그 정도로만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재정 적자가 1920억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거, GDP의 한 10% 정도를 쏟아 부었다. 호주 정부가. 그리고 다우존스라든지 이런 거는,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고용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29,100명이 증가했고,
12월 달에는 5만 명이 증가해가지고 89,100명이 12월 달하고 1월 달에 증가했다라는 건데, 예, 풀타임 같은 경우는 5만 9천 명. 그러니까 대기업들한테는 상당히 고용이 늘고 있다. 근데 파트타임은 오히려 줄었어요. 29,800명이 줄었다. 그러니까 실업률이 6.4%까지 내려갔다. 6.6%에서 6.4%까지 내려갔는데, 이것도 상당히 좋은 뉴스입니다. 좋은 뉴스인데, 임금이 아직까지는 성장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 예, 고용이 그러니까 뭐 코로나가 터지기 이전에 비교를 해보니까 파트타임은 오히려 쭉 올라왔다가 2만 9천 몇 명이 줄었다라는 거고, 대신에 이제 풀타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코로나를 회복하지는 못했는데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다라는 거. 예, 다음은 이제 소매 판매인데요. 소매 판매가 한 0.6% 정도 1월 달에 증가를 했다라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년도 대비해가지고는 한 10.7% 정도가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소매 판매는, 예, 마찬가지로요. 이게, 전망하기로는 이게 코로나가 터지고 기저효과로 이제 올라간 다음에 좀 내려갔다가 한 요 정도로 이렇게 좀 내려갈 줄 알았는데, 이게 생각보다 다시 이제 올라가네? 예, 이렇게 나와서 상당히 소매 판매가 좋게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소비 지출이 그만큼, GDP 성장률에 기여를 하고 있다. 재무장관이 하신 말씀을 참 잘 듣네요, 사람들이. 이제는 여러분들이 소비할 때입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만족은 못 하신 것 같아요. 저축률이 12% 아직도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조금 더 사람들이 소비를 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내용은요, 이제 호주 달러인데, 호주 달러가 레인지가 75센트에서 77센트까지 레인지를 미국 달러 대비해가지고 형성하고 있었는데, 77센트에서 80센트까지 올라갔다. 이거는 이제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다들 이제 호주 달러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한번 방송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아직 보고서가 나온 게 그렇게 마땅치가 않아서, 어쨌든 이걸 조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호주 달러하고 미국 달러의 2월달 움직임입니다. 움직일 때마다 이제 이거는 이제 내셔널뱅크에서 나오는 건데, 내셔널뱅크에서 나올 때마다 이렇게 해놔요. 근데 호주가 전망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는데, 그 달이 이제 끝나면 호주 달러가 이제 어떻게 움직였다라는 거를 요런 이유 때문에 움직였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거든요. 참 도움이 많이 되죠. 그러니까 아까 보고서를 보니까 75센트에서 한 77센트까지 레인지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75센트에서 77센트까지 레인지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넘어가면서 77센트부터 80센트까지 레인지를 형성하게 되다가 다시 이제 조금 내려왔죠. 근데 이제 보니까 무슨 이유인지 이제 보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올라가는 이유가 있는데, 이제 가장 크게 고점이었을 때 이제 이유를 보니까 구리 가격이 9년 내에 가장 큰 상승세를 보였다. 그리고 내려온 이유를 보니까 시장금리가 이제 상승하는, 국채금리가 이제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그거에 대한 압박이 생겼다. 그러면 이제 미국 달러가 올라가다 보니까 호주 달러는 자연히 이제 내려가는데, 호주 달러하고 미국 통화하고 이해를 해야 될 게, 호주 통화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상품 통화라고 그러잖아요. 원자재 통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험 통화라고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 달러 같은 경우는 안전 통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반대에 있는 둘이 이제 역외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미국 달러가 올라가면 호주 달러가 내려가는 그런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거. 근데 이제 움직임이 미국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서 원자재 가격이 이제 충격을 받는데, 얼마 전에 오일 가격 OECD 회의가 있었죠. OECD가 회의가 있었는데, 제 예상으로는 오일 가격이 뭐 한 60달러에서 배럴당 60달러에서 한 65달러 이 정도 이제 형성하고 있으니까, 그동안 이제 많이 뭐 마이너스까지 봤잖습니까? 마이너스까지 봤다가 올라오면서 이게 오일 가격이 좀 높으니까 물가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다 보니까
아마도 사우디가 다시 증산을 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OECD 오펙 회의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사우디가 우리 감산 계속할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미국 달러도 지금 시장 금리가 오르면서 오르고 있는데 오일 가격도 오히려 오르는 이런 아이러니한 이런 상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 신흥국들은 얼마나 지금 이게 위기감이 커지겠습니까? 다음 이제 호주 중앙은행이 어떻게 이제 메시지를 보내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주 중앙은행이 지속적으로 핵심 메시지를 이제 보내고 있는데 2024년까지 우리는 기준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 너무 이르다, 너무 이릅니다.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 긴축에 이제 배팅을 하고 있고 시장 금리가 이제 오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은행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시장 이제 컨디션에 따라서 계속해서 매입하는 거에 대해서 할 준비가 돼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뭐 인플레이션은 기대가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일시적인 거다. 이게 왜냐하면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모든 가격들이 이제 가격을 낮춰가지고 팔았는데 그게 이제 코로나가 이제 일상으로 이제 복귀하면서 좀 오르다 보니까 그게 그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는 일시적이니까 지금 우리는 계속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전에 이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최저금리까지 낮췄고 YCC까지 했고 그 다음에 QE를 진행을 연장을 했고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뭐 이제 통화정책 3월 2일 날 한 거에 대해서 함축적인 의미가 이제 뭡니까? 이렇게 이제 봤더니 호주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요. 그냥 경제도 좋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도 오를 것 같아 갖고 시장 참여자들이 이쪽에 이제 배팅을 하고 있는데 호주 중앙은행은 그러니까 10년물 국채금리가 0.7%에서 1.93%까지 무려 1% 정도에 가깝게 2월 26일 날 올랐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시장 대응을 하는데 중앙은행은 계속해서 3년물 YCC를 계속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시장이 이제 필요하다 그러면 계속해서 그 대응을 하겠다. 대응을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호주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차입 비용을 이제 빌릴 수 있는 비용을 낮게 유지시켜주고 그러니까 가게라든지 기업이라든지 뭐 정부라든지 좀 낮춰주고 투자라든지 고용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계속해서 호주 달러를 조금 늘려주는 그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80센트는 조금 더 높다. 예상하기로는 좀 높다. 그러니까 왜냐면 그 호주 달러가 강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경쟁력을 이제 떨어뜨리는데 그게 이제 경제 회복에 지장을 둔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약간 실망을 했어요. 3월 2일 날 통화정책 회의하면서 약간의 이제 무언가를 또 선물을 줄 알고 기대를 했는데 QE를 보고서를 하나 보니까 200 좀 한 2배 정도 늘려주지 않겠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말로만 그러니까 시장 대응을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실망을 했는데 국채금리가 낮아졌다가 다시 올라갔죠. 이거는 10년물 국채금리예요. 그러니까 통화정책회의가 2월 3일 날 있고 나서부터 해가지고 호주 1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2월 아까 전에 이게 2월 26일이었나요? 26일 날 금요일 날 1.96%까지 올라왔다. 이게 이제 보니까 몇 퍼센트냐? 63%에 달하는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시장 금리가 이렇게 빠르게 오르니까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호주 중앙은행에서는 계속해서 대응을 해 나가겠다. 근데 이제 시장 참여자들은 조금 더 줄 줄 알았는데 호주 중앙은행이 발표를 했죠. 갑자기 야 우리가 한
7 빌리언 달러 바로 쏴줄게. 또 매일 국채 매입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2에서 한 4 빌리언 달러로 2배 늘려줄게. 2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상승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호주 중앙은행이 뭘 해준다고 해가지고 이게 안 올라, 시장 금리가 안 올라갈 그거는 아니고, 이제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이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은은 추가 발행 국채 대비해가지고 매입량이 50에서 한 70%로 지난해보다 26%가 늘었다. 그러나 상승 추세를 돌리지는 못했다. 미국 시장의 금리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서다. 여서민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한은은 인위적인 금리 하락보다는 시장 안정 차원의 조치임을 시사했다. 그러니까 호주 중앙은행이 지금 대응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그냥 시장 안정 차원에서, 그러니까 빠르게 오를 때 조금 이렇게 눌러주는 그 정도 대응을 해주는 거지, 전체적으로 이 풍향을 막 방향성을 바꿔주는 그런 거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국 영향, 경제 회복 등의 국채 단순 매입이 금리 상승 속도를 제한할 수는 있으나 상승 추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네,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금리 상승하는 거에 대해서 대응을 우리는 미리 알고 대응을 하고 있어야 된다. 네, 오늘 뭐 여기까지 호주 뭐 커먼웰스 뱅크에서 나온 보고서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봤는데요. GDP 성장률 하면서 제가 이걸 같이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네요. 그래갖고 GDP 성장률 하는 거를 전 영상에서 먼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걸 하느라고 약간 좀 늦었습니다. 이걸 먼저 했어야 되는데 약간 좀 늦었네요. 예, 아무튼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가지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